네, 시장 이야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휴를 앞두고 오늘까지 좀 매도를 하려는 개인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매도하신 다음에 연휴가 끝나고 나서 우리 시장 또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공부하실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것 같아서 오늘은 설 연휴가 지나고 나서 우리 시장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 이런 전략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온솔루션의 이정호 대표와 함께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요. 지금 개인들은 좀 매도를 계속하고 있고 어쨌든 우리 시장의 구원투수로 외국인과 기관이 좀 활약을 해주고 있는 듯합니다. 연휴 이후에도 이러한 좀 흐름이 이어질지 궁금한데요.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연휴 이후에는 이런 흐름이 안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요? 있어요. 네. 네. 지금 어떻게 본다면 이번 주 말고 저번 주만 해도 개인들이 계속적으로 사는 시장이었었는데 이번 주 들어와서 어떻게 본다면 연휴 전에 차익 실현 물량이나 이런 부분이 나오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지금은 누가 뭐래도 개인들이 약간 팔고 있는 차익 실현 구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단기 상승했던 종목들을 어느 정도 익절을 하고 이때까지 못 갔던 종목들의 약간 순환매 장세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오늘 장에서 장 초반에만 봤어도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장 초반에 약했던 모습가 있는데 장 막판으로 가면 갈수록 더욱더 상승이 어느 정도 반등하는 모습가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오늘 장에서 유독 코스피가 코스닥 대비 더 강한 모습세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지금 개인들의 매도세가 나오고 있어서 코스닥이 약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코스닥 같은 경우는 개인들의 순매수와 순매도세로 어느 정도 어떻게 보면 급등락이나 변동성이 나와준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장에서 개인들의 매도세가 나오면서 코스닥은 어느 정도 휘청 있는 모습세 그리고 코스피는 어느 정도 강한 모습세가 나와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양시장이 엇갈리고 있는 흐름을 수급적인 측면에서 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러한 가운데에서 호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이라던가 아니면은 주주 환원 정책을 잘 내는 기업을 중심으로 또 시장은 또 매수를 선택하고 있는 듯한 모습도 나오고요. 또 AI 테마 안에서도 순환매가 돌면서 종목들이 강한 급등이 나오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시장이기 때문에 방어주를 선택해야 될지 아니면 AI 안 오른 거 미리 좀 들어가 있을지 고민 많이 하실 것 같거든요.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지금 글로벌 트렌드가 어떻게 보면 방어적 섹터로도 어느 정도 순환매가 들어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미국의 상장된 월마트 같은 경우도 상승 랠리가 나와줬던 모습세가 나오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도 나스닥과 어떻게 보면 S&P 500보다 다우가 더 강한 모습세가 나오고 있다는 거는 어느 정도 글로벌 트렌드가 방어적인 섹터 쪽으로 어떻게 보면 수급세가 들어와 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일 중요한 건 지금 우리나라 AI 관련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대표적으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예를 들자고 본다면 이 종목들,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실적도 잘 나오고 미래 기대성도 어느 정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반도체 수톱을 놓고 말할 수가 없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시장에서는 AI 관련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 다음으로는 AI와 연관성은 없지만 그래도 실적이 개선되는 섹터들, 대표적으로 은행주와 증권주 같은 경우에 증시나 아니면 어느 정도 투자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AI와 연관성은 없지만 그래도 실적에 대해서 기대하면서 올라갈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AI와 연관성은 있는데 에너지 관련 섹터들이 요즘에 어떻게 보면 인프라 관련 투자나 이런 얘기가 나와주면서 시장에서 다시 한번 각광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즉 어떻게 보면 AI, 반도체 이쪽 섹터들이 시장의 중심이 되면서 올라가다가 오늘 장 초반처럼 어느 정도 반도체 수톱이 조정이 들어올 때는 약간의 순환매가 일어나면서 기존에 못 올라갔던 실적이 좋지만 못 올라갔던 섹터들 쪽으로 훈풍이 들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삼성과 SK하이닉스 좀 엇갈리는 움직임 나오고 있고요. 시장의 힘이 진짜 좋은 게 오늘 유가증권 시장이 또다시 3,574포인트까지 장중에 올라가면서 저희가 5,374까지 올라가면서 직전이 5,376이었거든요. 거기까지 또 바짝 좀 추격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실적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대표님께서 AI 관련된 이야기할 때 빼놓지 않고 말씀하시는 섹터가 전력 전선이잖아요.
실적 3대장 다 잘 나왔고요. 오늘 그리고 좀 최근에 계속해서 좀 수주 소식도 대규모로 들려오더라고요. 지금 접근해도 괜찮을까요? 전력기기 섹터는 언제든 들어가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네. 아직까지는 괜찮다라고 말씀을 해드리는 부분이 지금 시장에서 둘러보면은 뭐 원전에 대한 수주 모멘텀과 뭐 태양광 관련된 수주 모멘텀이다 뭐 이렇게 하면서 원전 관련주들이 올라가고 뭐 태양광 관련주들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 태양광이나 원전이나 신재생에너지가 하기 위해서는 전력기기, 변압기가 즉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햇빛이 잘 드는 곳에서 에너지를 만든 다음에 우리가 필요한 공간까지 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변압기가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데이터 센터나 이런 부분에서는 변압기가 기존에 하나 들어갔던 부분이 2개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정전이나 아니면 데이터 센터는 24시간 계속적으로 가동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스페어용으로 하나를 더 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변압기 시장이 지금 계속적으로 커져가는 이유가 AI와 맞물려서 이런 부분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우리가 뭐 어떻게 본다면 HBM 비싸서 GPU가 비싸서 투자에 대해서 망설일 수는 있겠지만 어느 정도 그래도 기업들 입장에서는 부지 선정과 에너지 선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더 가파르게 나올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AI 반도체보다는 전력기기가 어떻게 보면 더 성장성이나 아니면 기대감이 더 있지 않나 하방 압력을 더욱더 지켜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력기기 섹터들은 지금 시장에서는 26년도 1분기 안에서는 언제든 들어가도 저는 괜찮지 않을까. 뭐 다들 뭐 전력기기 4대장, 뭐 효성중공업이냐, HD현대일렉트릭이냐, LS일렉트릭이냐 뭐 이런 종목들 계속적으로 얘기하시는데 다 종목마다 장점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다고 본다라면 뭐 HD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에 100만 원을 돌파한다라고 했을 때 추가적인 상승 랠리가 나오는지 아니면 조정이 들어온다라면 그 조정을 기회로 삼아서 들어가시는 전략도 저는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력 설비, 전력 기기 관련된 기업들 1분기 전반적으로 시세를 좀 계속 이어갈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면서 눌림을 구간 매수의 타이밍으로 삼아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좀 지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오는 게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미국에서는 뭐 이란의 해협 쪽을 너무 이렇게 붙여서 지나가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미국의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이란 쪽에 대한 경고음을 하면서도 우크라이나 관련해서는 또 재건 관련된 이슈 모멘텀이 좀 지속적으로 부각받고 있거든요. 방산과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섹터가 또 함께 주목받고 있는 시장인데 이런 쪽은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될까요? 방산과 재건이 어떻게 보면 같이 이슈를 부각이 된다는 시장이 조금 아이러니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하지만 방산 관련해가지고는 우리가 이제는 한 단계 더 나아갔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어떻게 보면 지정학적 리스크나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올 때 어떻게 보면 더욱더 각광을 받았던 섹터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는 실적에 대한 펀더멘털이나 이런 부분으로 이제는 주가가 움직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과거에는 어떻게 본다면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지면 더욱더 군사비나 이런 부분이 늘어날 거야. 이런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오기 전에 군사비를 어느 정도 늘리고 있는 추세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방산 같은 경우는 중기적인 관점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실적을 보여줬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재건 관련해가지고는 요즘 또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뭐 트럼프 정권 들어와서 가장 많이 각광을 받았던 섹터도 재건 테마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트럼프가 어떻게 보면 취임 전에 했던 얘기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빨리 끝내겠다라고 했던 부분이 아직까지도 못 끝내고 있던 부분. 하지만 반대로 생각을 한다라고 보면 이제는 곧 있으면 끝나겠지라는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올라가면서 재건 관련해가지고 약간의 테마성으로 올라가지만 제일 중요한 건 실적으로 보여준 게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만약 러시아나 우크라이나가 만약에 휴전 협상이나 이런 부분이 진행이 되면서 재건 관련해가지고 붐이 분다고 봤을 때 러시아가 우리나라 제품을 사용할까? 우크라이나 우리나라 제품을 사용할까?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미지수인 부분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재건은 아직까지는 테마성으로만 지켜봐 줬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고 방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우주항공과의 연관성이나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실적뿐만 아니라 미래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까지 만들어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방산과 재건을 같이 올라간다라고 해서 지금 시장이 되게 이상하네 이렇게 보실 게 아니라 방산은 방산대로 실적에 대한 모멘트, 우주항공에 대한 모멘트, 재건은 재건만의 지금의 어떻게 본다면 곧 이제 휴전을 할 거야 되는 기대감 때문에 올라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국에는 뭐 실적 중장기적인 펀더멘털 측면에서는 방산이 더 뭐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지금 우리 시장에서 오늘도 뜨거웠던 섹터 중에 하나가 원전 관련된 기업들이고 최근에 원전 모멘텀을 안고 있는 종목들이 뭐 상한가에 안착하면서 마감하는 그런 분위기도 나타나고 있고 변동성 굉장히 좋거든요. 원전 관련된 기업들 현재 많이 오르긴 했는데 그래도 상승의 초입으로 봐도 좋을까요? 지금의 상승의 초입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그래요? 들었어요. 그러니까 네. 주가로만 본다고 보면 생각보다 많이 올랐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물론 원전에 대한 기대감과 이런 부분이 정말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본다면은 미국뿐만 아니라 오늘 장에서 나왔던 뉴스는 유럽 쪽에다가 이제는 원전에 대한 공급망 구축이나 이런 부분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 더욱더 크게 작용이 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체코 원전을 떠나서 이제는 유럽 시장에 대해서 K 원전이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확산세가 들어간다라고 본다면 수주 모멘텀이 더욱더 작용이 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과거에는 어떻게 보면 해외 원전 얘기가 나올 때마다 대형주 위주의 장세가 나왔었는데 오늘 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중소형주들이 더욱더 강세를 나타냈던 거는 해외 유럽 쪽에다 이제 공급망 구축망을 건설할 때 어떻게 보면 대기업보다는 대형주보다는 중소형 기업들의 어떻게 보면 자재 수급이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원활하게 진행이 될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더욱더 상승 랠리가 나와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원전 관련해서 주가가 생각보다 많이 올라간 종목들이 정말 많이 올라갔습니다. 우리 기술 같은 경우에 바닥 대비 정말 100% 이상의 상승세를 보여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신고점 부근에서 계속적으로 있지만 그래도 주가의 상승 탄력이나 이런 부분이 한 단계 더 보여주려고 한다면 수주의 모멘텀이 나와줘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우리가 과거에 원전 관련해서 체코 원전 수주가 나왔을 때 어떻게 보면 세론 현상이 나와줬던 모습도 있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본다면 지금 원전 관련해가지고 기대감은 계속적으로 올라가지만 만약 진짜 실제로 수주를 받았을 때는 약간의 세론 현상이 나올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때가 또 과거로 돌입했을 때도 그때가 또 조정시 매수 관점으로는 적극적인 매수 구간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정도 올라가는 종목들은 보유자 영역인 종목들도 있고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 10만 원 선을 강하게 돌파해준다라고 본다면 요즘 대형주 장세에서 추가적인 랠리나 이런 부분을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렇다고 본다면 원전은 상승의 중간 부분 정도는 저는 왔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전 관련된 기업들 지금 기대감 속에 지금 충분히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상승 초입으로 보기에는 주가 측면이 조금은 부담스럽다 하지만 앞으로 더 나아갈 방향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코멘트를 남겨주셨습니다. 앞서서 시장에 대한 이야기 말씀해 주시면서 순환매란 말 해주셨잖아요. 최근에 비주도주였던 뭐 엔터주라던가 통신 기업들 여기에다가 뭐 건설이나 유통 이쪽들도 좀 오르고 있는 듯한 모습,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듯한 모습이 포스트하게 되고 있습니다. 이런 비주도주들 중에서 대표님이 보시기에 올해 다크호스로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섹터나 업종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엔터도 좋고 유통도 네. 좋고 건설도 좋고 요즘 통신도 좋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다 좋아요. 네. 다 좋으면서 네. 순환매가 나와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생각보다 실적이 잘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다들 올라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중에서 유심히 보고 있는 섹터는 뭐냐라고 본다면 전 통신 장비 섹터를 유심히 보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이번 연도부터는 이제는 어떻게 보면 통신 장비가 달라질 거야. 이런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와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이번 연도에 이제는 주파수 경매나 이런 확실한 이벤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캐펙스 투자나 이런 부분이 확대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최근에 엔비디아가 노키아에 투자를 하면서 통신 장비에 집중하는 모습도 나와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우리가 AI 관련돼 가지고 어떻게 보면 지금은 데이터 센터의 속도나 이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데이터 센터의 속도나 이런 부분이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통신의 속도나 이런 부분도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지금 작년부터 예속적으로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 통신 장비 관련해 가지고 미국 측에서는 이제 중국산 제품보다는 우리나라 제품을 더욱더 확대되는 모세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의 상승 랠리랑 통신 장비랑 얼추 비슷하게 나와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다고 본다라면 어느 정도 실적만 보여준다라고 본다라면 통신주 관련해 가지고는 어느 정도 상승 랠리가 나올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저는 엔터, 유통, 건설 중에 통신이 가장 유망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엔터, 유통, 건설, 통신 다 좋고 지금 생각보다 시장에 소외받았기 때문에 매수세 들어오고 있는데 이 네 가지 업종 중에 뭐 굳이 또 하나를 꼽자면 통신 장비 쪽이 좀 그나마 더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설 연휴 정말 길게 쉬고 돌아오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그 뒤에 시장을 대응을 좀 전략을 지금 잡아본다면 어떠한 이벤트를 좀 조심하면 좋을까요? 네, 이번 주에 이제 미국에서 고용 CPI나 이런 부분이 발표를 네. 하는데요. 그거에 따라서 이제는 금리의 방향성이 어느 정도 결정이 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네. 우리가 지금 미국 시장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증시가 급등락이나 이런 부분이 반복하는 현상은 많이 줄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방향 지표는 미국 증시가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설날 지나고 나서 중요한 일정이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이제 실적 발표를 하는데 다들 알다시피 어떻게 보면 2월 초에 계속적으로 AI 거품론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 대한 어떻게 보면 계속된 관심이나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같은 날에 갤럭시 26을 공개하는데 요즘 삼성전자나 과거의 삼성전자가 아닌 만큼 이번에 갤럭시 26에 대해서 기대감과 이런 부분이 맞물려 준다고 본다면 이제는 뭐 디램뿐만 아니라 이제 핸드폰 쪽도 사업 관련해가지고 긍정적인 포인트가 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갤럭시 공개라던가 엔비디아 실적과 관련된 부분을 조금 집중해서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오늘 말씀해 주셨던 내용들도 연휴 동안 열심히 공부하시고 저희 연휴 끝나고 나서도 지속적인 수익 창출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대표님과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